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이슈를 알아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최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서울시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내용부터 좀 봐주시는데요. 6차 회의가 지난 22일 날 있었군요.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몇 건이 됩니까? 예, 총 5건입니다. 네. 이 중에 수정 가결된 것이 3건이고요. 예. 자문과 보류가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인근 지역 얘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보시면 관심 갈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된 내용 가운데 5호선 인근 아차산역 지구의 용도 지역 변경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인근의 역세권 기능을 강화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 일대는 바로 아차산역과 연주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주변에 천호대로가 있고 선화예고라든지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유니버셜 아트센터 같은 편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했는데요. 네. 특별계획구역 이게 뭐냐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이 근처가 문화예술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인데요. 앞으로 짓는 새로 건물의 한 10% 정도의 연면적에 문화나 예술 관련 시설을 조성키로 해서 좀 특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도 변경도 앞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러면 이제 주변 분들에게는 일단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져서 땅 가격도 상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어가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좀 어려워서 여쭤봤는데요.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 가운데 또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가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요. 보니까 앞서 특별계획구역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개발한다는 얘기네요. 네네. 여기가 디지털 오거리 주변이라 주변에 이제 고가도 있고 또 쇼핑몰도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가산 지구 단위 재정비 결정안이 이번에 수정 가결된 것입니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 그리고 서울 디지털 1, 2, 3호 단지 그리고 마리오 아울렛, W몰 그리고 현대 아울렛 같은 쇼핑 시설 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지난 2008년에 가산 지구 단위 재정비 계획 수립 이후에 5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특별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이제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오히려 특별계획 구역을 해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높이나 용적률 계획을 새로 정하는 것들이 이번에 가결된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됐었던 이제 공동개발이 이번에 취소가 되고 또 주민들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휙휙 지나가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개발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건 이외에 또 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도 좀 전해주세요. 예. 특히 이제 경복궁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것이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 특별계획 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세부 계획 결정도 이번에 수정 가결이 됐는데요. 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 후퇴 부분의 공간에 약간 전통의 담장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수정 가결된 상황이고요. 온수역 일대의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변경안은 획지 계획 변경이 이번에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제 동작구 상도동의 159-250번지 일원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계획 결정안의 자문도 있었는데요. 용도 지역을 2종 7층에서 2종 일반으로 상향하는 자문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도시개발계획위원회 얘기 내용부터 봤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이슈 진단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요. 특별히 분양시장이 뜨겁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분양가도 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뜨거운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번에 폐지가 됐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가 자율성이 과거보다 높아질 전망이 있습니다. 네.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2007년이었죠. 8년 만에 민간 부분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과 같이 민간 택지 위주 공급 시장이 많은 아파트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다소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감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 개정 공포됐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그리고 네. 건축비 그리고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태서 정부가 정해놓은 분양가 이하로 아파트를 네. 분양하게 만드는 일종의 분양가 규제책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지역은 공공택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정비사업 네. 물량인데 이런 물량들이 전부 민간 택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민영의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폐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로서는 반가운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분양가를 물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겠지만 분양가 규제에 걸리지 않고 마감제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요. 고급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양가 책정이 자유로워지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고요. 네. 예, 다만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또 현상도 나타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과거에는 이제 집을 샀다가 다시 파는 전매 규제들도 함께 좀 해제가 되곤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규제는 일종의 이제 커플링이라고 해서 네.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전매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자유로워졌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나 그 해당 아파트를 당첨받은 입주자 같은 경우도 전매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울 지역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으신다면 현행과 동일하게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양 상품을 다른 이에게 팔 수 없는 전매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매 규제는 아직 안 풀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시장이 성수기이고요. 좀 뭐 뜨거울 정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저희 뉴스에서는 분양 시장은 뜨거운데 실제로 또 입주 물량은 많지가 않아서 네. 세입자들이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 분양 부분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물량들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올해가 아마 2002년 이후로 이제 전국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이제 예정대로만 네. 공급된다면 뭐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에 있는데요. 예. 올해 전국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약 40만 호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한 5만 2천 호 정도가 분양될 예정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양 시장은 봄과 가을 계절적 성수기에 분양 물량이 쏠리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봄 성수기인 3월하고 6월에 대량 아파트 분양 물량의 선을 볼 예정에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4월에 5,859가구, 그리고 5월에는 5,444가구, 6월에는 이보다 2배 정도 많은 1,635가구가 각각 분양 대기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분양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 1순위로 좀 관심이 많을 텐데 그곳이 이제 지난번에 위례 신도시. 그렇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청약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곡지구. 네. 왕십리 유타 이런 데가 많은 거죠, 물량이? 예, 아마 이제 올 상반기에 서울 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은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3파전이 될 확률이 네. 높은데요. 뭐 왕십리라든지 마포나 서대문 일대 정비사업 물량이 많이 나올 예정에 있고요. 네. 안타깝게 이제 위례 신도시에 기대 심리가 많으세요. 근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일부 택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연내는 1,000가구가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 네. 공급될 예정에 있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SH 물량을 포함해서 하반기 정도의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분양 시장에 좀 관심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되니까
이제 청약 1순위다 좀 많이 늘어나셨고요. 네. 청약을 좀 해볼까 하는데 문제는 요즘 청약 경쟁률이 뭐 대단히 높아서 치열해졌죠. 네. 뜨거운 지역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뭐 올해 들어 이제 1분기 지났는데 네. 1월에서 4월 24일까지 총 청약자가 약 499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사용한 인원을 종전 가구수랑 비교를 해보면 평균 경쟁률이 12.5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이냐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지난해 똑같은 이제 동기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동기 경쟁률은 1.81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동기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올 들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를 꼽아 보면요. 강서구 마곡 13단지의 힐스테이트 마스터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27.61대 1이었고요. 이거 마곡지구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3구역의 센트러스 1단지 같은 경우도 올해 12.98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는데요. 사실 왕십리 뉴타운의 1단지와 2단지가 미달난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공급되는 것들은 아주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이 밖에 광진구 자양동의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라든지 아현역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서울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인기 있는 지역이 뭐 딱 벌써 경쟁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건설업체들로서는 숨통이 좀 트였고 건설 경기도 살아나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나 주택들 분양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사실 이제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분양 물량을 가지고 평균 가격이 얼마나 상승이냐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통계는 아직까지 그렇겠네요. 크게 나오진 않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서울 지역은 4월 현재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669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평균 분양가를 높일 강남권의 대단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반기의 가격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반기는 근데 이제 강남권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라든지 가락시역 같은 송파구의 분양 물량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분양 물량이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죠. 만약 이제 분양가가 자유로워지면 주로 조합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갈수록 분양가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올라갈 문제가 있는데요. 좀 전세난으로 청약 수요에 대기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강남권 같이 고급 유효 수요에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역세권의 중소형은 과거보다 분양가가 조금 더 서울 지역은 올라갈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올 4월 현재 서울 평균이 3.3제곱미터당 1,669만 원. 네. 이 서울 평균이고요. 강남은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죠. 2천만 원 넘죠. 예, 강남 네. 같은 경우는 2,154만 원 정도 지난해 됐고 아직 올해는 이제 서울 지역에 강남에 네. 분양할 물량이 없어서 평균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 서초와 그리고 송파에 네. 공급될 물량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넘어설 네. 것으로 보여서 지난해보다도 분양가는 좀 올라갈 소지가 농후해 보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금융위기 이전에 아주 피크를 쳤던 수준으로 이제 근접해서 막 갑니다. 그렇습니다. 청약 제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청약 1순위 가입자가 얼마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1,000만 명이니까 국민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한 20% 정도는 청약 통장 1순위 통장을 그러게요.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네. 특히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자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40만 명 정도 되고요. 청약 저축은 29만 명, 그리고 청약 예금은 50만 명, 그리고 청약 부금 제일 작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치면 329만 명 정도인데요. 전국의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가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약 한 3분의 1 정도는 서울의 1순위자가 다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수치죠. 종전보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제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되면서 청약 1순위 가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 분양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좀 산 것도 있지만 1순위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겠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분양시장이 뜨겁습니다. 분양 청약 대기하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네, 네. 전략이 좀 필요하겠군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그 주간 분양하는 아파트 캘린더를 살펴보면 네. 한 주에 공급되는 물량이 뭐 13,000가구, 10,000호 이렇게 넘는 상황이 계절적 성수기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즘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가 단기 시세 차익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세난에 쫓겨서 분양 시장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분양가의 적정성 그리고 중도금 집단대출 이율이 낮긴 하지만 뭐 자기자본 비율을 좀 높이셔서 장기적으로 입주까지 대비하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매 차익보다는 실수요자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 청약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